1979년 10월 26일 아침, 대한민국은 격동의 아침을 맞이하였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충남 당진 삽교천 방조제준공식 및 KBS 당진송신소 준공식 참석 예정이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참석을 희망하였으나 경호실장 차지철이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중정부장까지 서울을 비운단 말이오. 김 부장은 자리 지키세요. 라며 면박을 주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차 실장은 삽교천 행사를 마치고 이날 저녁에 궁정동 안전가옥에서 행사를 준비하라고 청와대로 연락을 받고 남산중앙정보부로 전화를 걸어 김 부장에게 저녁에 대행사가 있으니 궁정동 안가로 오시오. 참석 인원은 각하 김 부장 비서실장 나요. 라고 연락을 취했다. 김 부장은 먼저 궁정동으로 이동. 안가 집무실에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에 전화해 오늘 궁정동에서 저녁이나 하면서 시국 얘기나 나눕시다라고 초대하고 중정 제2차장보를 궁정동 안가로 불렀다. 안가 본관에 도착한 정 총장은 김 부장이 연회장 대행사에 호출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회장 옆 본관 식당에서 제2차장보와 저녁을 했다. 그리고 김 부장은 집무실 금고에 발터피 PK 권총에 7발을 장전해서 책상에 숨겨두었다. 김 부장은 김계원 비서실장이 오기를 기다렸고 행사 20분 전에 도착을 하였다. 두 사람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정원에서 얘기를 나누었다. 김 실장, 차 실장 저 사람 올 거네. 주변 지인들의 말로 각하에게 보고하고 강경하게 몰아간다. 라고 말하니 김 부장, 그 친구 해치워버릴까요? 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이 말에 김 실장은 무언의 끄덕임을 표시하였다. 김 부장은 자기 뜻에 김 실장이 찬성하는 줄 알고 제 차 형님 디디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니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였기에 거사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평소 차 실장은 김 부장을 인격 이하의 대우와 대통령 앞에서도 면박주기 일쑤여서 김 부장은 분노가 뼈에 사무쳤다. 당시 차 실장의 오만과 월권은 사회 전반에도 퍼졌고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김 실장에게도 눈엣 가시였다. 김 실장이 김 부장에게 먼저 얘기를 꺼낸 것이 김 부장의 증오심의 기름을 끼얹은 모양새가 됐다. 그 무렵 중정의정과장 박선호는 서울 모처에서 당시 22세 모델 신재순 양과 24세 가수 심수봉을 픽업해서 안가에 도착해서 대기실에 있었다. 이날 저녁 18시경 대통령과 차 실장 일행이 안가에 도착. 연회가 시작되었다. 한창 연회가 무르익을 쯤 대통령은 김 부장에게 신민당공작건에 대해 물었고 그에 당직에서 사표를 내기로 한 의원들이 강경하게 돌아서며 틀렸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차 실장은 까불면 탱크로 싹 다 깔아뭉개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한술 더 또 부마 사태 처리도 그렇고 도대체 중정은 뭐하는 거냐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김 실장은 분위기 환기도 시킬 겸 김 부장에게 말도 붙이고 오늘 삽교천 행사 분위기 얘기도 하였지만 차 실장은 수시로 김 부장에게 시비를 거는 통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한편 차 실장은 옆 대기실에서 신모양과 심수봉을 데리고 들어오고 잡담과 술잔이 돌며 분위기가 익어가며 1시간가량이 지났을 때 TV에서 7시 뉴스가 시작되고 김 부장은 연회장을 나와 정 총장이 와 있는지 확인하러 이동했고 정 총장은 이미 도착해서 제2차장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 부장은 취기로 오른 화기애애한 연회장 분위기와는 달리 차 실장 때문에 이미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김 부장은 식사 중이던 정 총장에게 가서 각하 부름회원회에 참석 중이니 국내 정세에 정통한 2차장과 시국 얘기를 나누고 있으면 마치는 대로 곧 오겠다. 라고는 도장을 찍은 후 본인 집무실에서 준비한 권총을 숨겨놨다. 그리고 신복인 수행비서 박흥수 대령과 의정과장을 마당에 불러 모아놓고 품 안에 권총을 보여주며 오늘 저녁 내가 차 실장을 해치운다. 일이 잘못되면 우린 죽은 목숨이다. 방에서 총성이 울리면 자네들은 경호원들은 제압하라. 본관에 지금 정 총장과 2차장보도 와있다. 각오는 됐지. 각하도 포함입니까? 그래. 오늘 경호원도 7명이고 날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날 고르시죠. 오늘 거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보안 누설된다. 똑똑한 새놈 골라 나를 지원하고 다 해치워버려. 30분만 여유 주십시오. 김 부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라고 중얼거리며 연회장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갑작스런 명령에 박 대령과 의정과장은 당황했지만 이내 김 부장의 명령에 박 대령은 암살조들과 의정과장 차량에서 대기하며 총성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의정과장은 경호원 대기실 인원들을 사살하려 했지만 해병대 장교 동기와 후배를 설득해 살리려 했다. 안가의 대통령 경호는 관례대로 중정 경호원들이 맡았고 청와대 경호원들은 별도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기였다. 김 부장과 차 실장은 서로 앙숙이었지만 밑에 직원들은 안가 행사 때마다 마주하기에 서로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였다. 이날 사건은 친구에게 총질을 한 사건이기도 했다. 안가 근무를 나가면 청와대 경호원들은 무장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 우려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고 이런 결과가 대통령의 죽음이 발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김 부장은 연회장으로 들어가고 시종일관 굳은 인상으로 있었다. 그러던 중 대통령이 노래 한 곡 해보라 했는데 이때 부른 노래가 그때 그 사람이었다.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 7시 30분경 의정과장은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신호로 안가 직원에게 부장님한테 부속실에 전화가 왔다고 전해달라 했고 곧 김 부장에게 전달이 되었다.
김 부장은 부속실로 가서 의정 과장이 모든 준비가 마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 후 무장을 하고 다시 연회장으로 발길을 옮길 때 연회장에서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때 김 부장은 노래를 끊으며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어 들어 옆에 있던 차 실장에게 "이 건방진 새끼" 라고 외치며 이날 사건을 알리는 첫 번째 총성이 울려 퍼졌다. 김 부장이 쏜 첫 발은 차 실장 팔을 관통하였고, 차 실장은 "김 부장 왜 이래?" 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를 본 대통령이 뭐 하는 짓들이야 소리치자 김 부장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각하, 저런 버러지 같은 놈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라며 가슴에 두 번째 격발을 했다. 김 부장은 곧바로 대통령에게 세 번째 격발을 시도했지만 권총의 격발 불량으로 발사가 안되니 연회장 밖으로 나와서 의정과장의 총을 넘겨받아 확인 사살을 하려고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한편 첫 발에 총성이 나자 수행비서 박대령 2명의 암살조와 의정과장은 각자 맡은 지역 주방 및 경호원 대기실에 가서 안과 내 경호실 직원들을 사살하고 사실상 안과를 완전 장악하였다. 김 부장이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총탄을 맞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경호원들을 찾으려고 나오는 차 실장과 마주했고, 거세게 저항하려는 차 실장이 복부에 총을 발사해 치명상을 입혀 제압했고, 대통령에게 다가가 우측 관자놀이의 마지막 격발을 했다. 총알은 우측 관자놀이에서 시작해 뇌를 관통하고 반대쪽 광대뼈에 박혔다. 연회장을 나온 김 부장은 모든 게 끝났다. 보안을 유지하십시오. 하니 김 실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 알아서 적당히 둘러대십시오. 알았어. 협조 의지를 확인하는 짤막한 대화를 나누고 뒤처리를 김 실장에게 맡기고 정 총장에게 향했다. 정 총장은 식사 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옷에는 여기저기 피투성이의 맨발에 김 실장이 정 총장의 팔을 부여잡고 "총장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길래 "무슨 일입니까?" 물으니 답변을 하지 않고 일단 차에 빨리 타라고 했다. 대기 중이던 차량 뒷좌석엔 중정 직원 정 총장, 김 부장, 조수석엔 수행비서 박대령이 타고 8시경 무렵 안과를 급히 출발하였다. 차 안에서 김 부장은 남산 중정으로 갈지 용산 6번으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중 정 총장이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려면 병력 동원이 용이한 6번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며 말하자 박 대령도 찬성했고 김 부장도 정 총장의 의견에 동의하고 6번으로 차를 돌렸다. 훗날 이 판단은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최악 위협판으로 기억되는 순간이다. 이후 국방장관 노재용과 정 총장은 보안사에 대통령실에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하는데 이때 보안사령관이 전두환 소장이다. 합동수사본부가 창설되고 수사 초기에는 정권 탈취에 대한 야심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었지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대통령 서거 직후 비상계엄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인 계엄사령관을 내란 음모 및 방조자로 구속해서 수사해야 할 대상자로 보고 있었다는 점에서 12.12 쿠데타로 가는 길은 자명한 사실이었다. 그렇게 서울의 봄은 결국 오지 않았다. 차지철을 쳐다보면서 각각 이따위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니 올바로 되겠습니까? 추면서 권총을 뽑아 차 실장에게 일발을 발사하고